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 AI 스타트업 인텍스의 박정윤입니다. 제조 AI 분야 쪽에 해결하고 싶은 거 꼭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요청은 다시 지방에 가서 일하고 싶다입니다. 제조 AI는 제조업이 있는 곳에서 성장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울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3, 40명까지는 울산에서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 이상 더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으나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봉을 2배를 준다고 해도 안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서울에 오피스를 열고 서울에서 인력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인력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근무하고 있는 멤버들 젊은 친구들한테 울산에 발령되면 가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안 가겠다고 했고요. 그 안 가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방에 가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전이나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이 없으면 가기 힘들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걷는 건데 저희가 울산에 있을 경우에는 제조 현장에 가기에는 3, 4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현장에서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빠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방에 가려고 하면 적어도 하루 이틀 걸립니다. 속도도 굉장히 늦어지고 비용도 2배 이상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지방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하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지방산업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지방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중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인텍스 같은 기업들이 지방에 가서 더 크게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울산에서 북쪽으로 오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셨으면. 예. 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겼는데 거기 부산 가고 싶다고 대기하는 그러니까 부산으로 발령해달라는 게 160명이 대기하고 있다던데 부산은 그런 데로 괜찮은 모양이던데 좀 어때요? 부산도 별로라고 한답니까? 예, 지금 작은 일자리나 좀 규모가 작은 이제 스타트업들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3, 40명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0명, 200명 늘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적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력들은 지방이 좀 내려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예요? 뭐 문화시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라서 데이트할 때도 없다, 사람 만날 기회가 없다, 이런 것도 꽤 중요하다고 하대요. 저도 울산의 제조업에서 일했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집에 가지 않고 다른 지방에 있는 분인데 집에 가지 않고 바로 울산으로 가방 메고 내려왔다. 들어보니까 무작정 울산 가면 현대자동차도 중공업도 없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집에 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젊은 청년들의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을 보게 되면 이제 똑똑한 인재들이 지방을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연결만 잘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약간의 미스매칭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비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좋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 나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천에서 참기름 짜고 있는 농부창고 대표 황영숙입니다. 여기는 들기름, 저는 참기름. 네. 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씀 이렇게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언니 동생이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 자매가 같이 창업을 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에 창업한 기업들의 정말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사실 인력난, 젊은 청년들의 인력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청년이 없고 있는 청년마저 사실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창업이기도 한데 저도 창업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이렇게 창업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골에 있는 작은 기업이지만 좋은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공장도 예쁘게 짓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공장이 왜 이렇게 예뻐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장 예쁘게 짓고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휴게소도 만들고 샤워장도 만들고 좋은 환경을 정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사실 또 농식품 제조기업이 많이 남지도 않아요. 이런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너무 힘들고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방 소멸에 결국 청년이 있어야 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드는 농부 창고가 되자가 저의 목표가 되었고 일단 청년이 지방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농부 창고에서 일하는 동안 몇 년 안에 1억을 모으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도시에서보다 지방에서 돈을 모았을 때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이제 기업도 열심히 하겠지만 예를 들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한테 소득세를 감면을 한다거나 혹은 또 농촌 정착 장려금을 준다거나 또 이분들이 또 결혼을 하거나 했을 때도 머물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부부가 같이 일하게 되면 어떤 또 다른 장려금을 준다거나 집을 지어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사실은 신규 채용 중심으로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지원이 아니라요. 인건비 지원이 보면 약간 신규 채용을 늘리는데 목표 좀 초점이 잡혀 있는데 저희 보고 직원을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있는 직원들과 정말 성실하게 같이 함께 가고 싶거든요. 기존 이미 채용된 직원들에게 어떤 근속 중심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 정말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앞집, 뒷집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빈집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농촌에 있는 기업들의 그런 어떤 사택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이 사실 도시에 데이트 나가고 하잖아요. 이게 로컬 복지 바우처라던가 이런 게 주어져서 시골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지방 근무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 자체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농촌에 있는 기업도 열심히 할 거고 정부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천 읍내는 아니고 면에 있습니다. 무슨 면? 보문면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면에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충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수준이겠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예천은 그 경북도청이 안동에 오게 되면서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천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농부청구가 있는 보문면은 사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면은 어쨌든 면은 읍내로 또 모이죠. 네네네. 임내로. 뭐 또 아니면 또 다른 큰 대도시로 가고. 네네. 대구를 가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깨 농사도 지어요? 저희 직접 짓고 있습니다. 누가 지어요? 저희 부모님, 뭐 삼촌, 이게 외할머니 같이 하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남은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참기름 생산에 필요한 참깨를 다 작업하지는 않겠죠, 설마? 저희가 100%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근에서 믿을 수 있는 농부님들한테 직접 수매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참깨 다음에 특산물이 뭘까 보다가 생강이 또 예천에서 많이 나거든요. 생강청을 또 제조하게 되면서 직원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걸 이제 요새 6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인터넷 네. 배송까지 주문 생산 배달까지도 하니까 인터넷 뭐 그건 당연히 하시겠네요. 네, 네이버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판매. 최종 질문은 그래서 이 참기름 예천 참기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 직원은 현재는 지금 12명이 접항하고 있고 상당히 크네요. 지금 이번에 2명, 3명 더 채용하게 돼가지고 현재 15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천의 그 읍에서 제일 큰 사업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면에서 제일 큰. 그래요. 이런 사업체 정말로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양승우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소에서 일했었고 현재는 지역의 제조업하고 이제 제조 인력, 특히 이제 엔지니어 인력, 이제 대졸자 이제 공학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대통령님 지금 공과대학에 여학생들 몇 프로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공대요.
그거 한 30%는 되지 않을까요? 그게 30%가 국가 목표고요. 지금 23% 됩니다. 23% 되는데 그럼 제조업체에서 여학생들 몇 프로 쓸까요? 공대 나온 여학생들 그 비율만큼 쓸까요? 자신 없습니다. 예, 절대 그렇게 쓰지 않고 특히나 이제 생산이 많은 지역들 지금 동남권 이런 곳에서는 10%가 되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웃기는 전공이 화학공학입니다. 화학이나 화학공학 이쪽은 여학생이 절반입니다.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석유화학 기업들 가면은 여성 비율 10%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뭐 기존의 대기업들을 바꾸자 이것보다 새로 이제 출발하는 기업들에 공공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고 제조부나 투자를 많이 한다면 적어도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들 들어가는 그 수요만큼 비율만큼 채용하는 목표를 주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일자리가 요약하자면 수도권에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는 수도권에밖에 없고 비수도권은 제조업이 있거나 혹은 여성들에게 사회 서비스 분야의 진라제 고용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서 그 불균형을 어느 정도 개선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